네, 제가 가끔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죠. 진성도 추천합니다. 전립선 사군자, 소변말에서 깨시는 분들, 지구력이 약하신 분들, 면역기능 강화에 남성 건강에 최고고요. 이봉규TV 구독자님들에게 2박스에 1박스 더 화끈하게 얹어드립니다. 전화하십시오. 애국기업이에요. 자,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정치계에 바람을 놓고 있습니다. 자, 호반건설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뒤늦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이재명하고의 그 대장동 때도 거론이 많이 되고. 네,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죠. 예. 이 호반건설에 대해서 대장동 때도 이게 참 어떻게 엮여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렇게 됐는데 호반건설이라는 데가 참 이게 아주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회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회사입니다. 이게 1990년 정도에 한 1억 갖고 김상렬이라고 하는 분이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대요. 그러다가 자기가 차린 거야.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. 그러게. 근데 광주 지역에서 이제 급성장하더니 이제 서울로 역삼동으로 진출을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여보 호반 베르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? 그 회사인데 이 호반건설이 이번에 과징금을 크게 두드려 맞았습니다. 얼마만? 예, 608억 정도 됩니다. 608억. 예. 뭐 때문에 가진 예, 과징금 608억이면요. 그치. 과징금 액수로 몇 번째 순위입니다. 예, 뭐 때문이냐면 두 아들이 있어요. 이 두 아들한테 각각의 회사를 이제 하나씩 차립니다. 그 회사가 이제 여기 호반 건설은 이 김상렬 회장 거고 그 아들이 큰 아들은 호반 건설 주택 그리고 작은 아들은 호반 산업 이 정도 비슷비슷해. 다 호반 붙여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만듭니다. 그래놓고 나서는 이 두 회사한테 그야말로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거예요. 근데 이 밀어주는 것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 공정 경제라는 화두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. 이 공정하다는 건요. 우리 법적 공정도 있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공정해야 되지만 경제 공정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. 예, 공정 경제, 공정 경제. 근데 우리 피부에 공정 경제 잘 안 나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호반 건설의 행태와 이 과징금을 맞게 된 이 사연을 들으시면 야, 정말로 공정경제가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자, 보통은 말이죠. 이 호반건설을 이렇게 차리면 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경영수업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어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죠. 보통 그렇게 하지. 자기는 호반건설이고 그다음에 큰 아들은 호반건설 주택을 붙인 거예요. 거기에다 호반건설 주택이고 또 두 번째 아들은 호반산업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. 일단 호반건설이 아버지 겁니다. 이 호반건설의 계열사를 유령 계열사 비슷한 걸 막 만들어요. 계열사를 막 만들어요. 그 다음에 또 비계열사 이걸 다 동원을 합니다. 계열사를 막 그러니까 마치 페이퍼 컴퍼니처럼 이렇게 만들고 또 비계열사를 동원해가지고 벌떼 입찰을 해요. 벌떼 입찰. 지들끼리 막 그렇게 집어넣는 거야. 왜 입찰을 하냐? 어느 거 당 입찰이 그렇지. 다 지네 회사네. 예, 예. 그게 부정경쟁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더 정말 이게 민간이면 말을 하네. 뭐냐면 공공택지 분양. 공공택지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와 같은 그런 어떤 공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택지 분양을 공공택지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관 사업이죠. 이걸 딴에 관 사업은 왜냐면 부도날 일이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냥 돈 버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이니까 공공택지 분양에다가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막 동원해가지고 벌떼 입찰이라고 그래. 막 입찰을 해가지고 팍 따내. 그걸 따내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? 이거를 갖다가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야. 이걸 따내가지고. 그래가지고 화성 동탄 얼마나 좋아요 또. 김포 한강 의정부 밀락지구 이런 알짜부지. 노란자리 이걸 따냈어요.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이 두 개 회사 아들 회사 이것들이 개발해가지고 5조 8,575억 원을 분양을 해갖고 두 아들이 그래가지고 1조 3,578억 원을 분양 이익을 냈어요. 무려 1조 3,578억. 자, 그렇게, 그러니까 벌떼 입찰해가지고 자기가 입찰한 걸 준다 이거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.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원래 건설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? PF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. 이 PF 대출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. 그거 해준 게 박영수예요. 그게 박영수 아닙니까? 대장동 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렇죠. 그 물걸 터준 게 박영수예요. 솔직히 PF 대출만 해주면 나도 할 수 있어, 시행. 우리 박사님도 할 수 있고. 은행에서 1,000억 대주기로 약속하면 그 1,000억 가지고 그럼 땅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결국 PF 대출 여기를 못 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받는 거 하나 어렵고 그래서 정부를 그걸 삶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?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. 대출을 그걸 삶아야 되니까 박영수 아닙니까?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
거잖아요. 그만큼 요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야. 자, 그런데 이 PF 대출에 보증을 서줍니다. 아버지 호반건설이 보증을 서줘. 아, 그럼 보증 서주면은 그래 당연히 대출해주지. 그래 이제 보증 서주고요. 그 다음에 또 입찰 신청할 때 보증금을 내야 돼요.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. 입찰할 때 10% 이렇게 보증금 내는 거 있잖아요. 이 보증금 내는 걸 갖다가 다 무상으로 빌려줘요. 그 액수가 414에 걸쳐서 수십억 원을 빌려줘.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보증금 내는 거 다 빌려주고 PF 대출 받을 때 보증 서주고. 아 그럼 보증 서주는데 누가 그럼 대출 안 해줍니까? 은행에서.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건데. 그것뿐이 아니에요. 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하던 공사를 갖다가 직접 또 넘겨주기도 해. 자기가 공사하다가 넘겨줘. 그래가지고 PF 대출을 2조 6,393억 원을 따냈어요. PF 대출을 2조, 무려 대출 받은 게 2조 6,393억 원이야. 엄청나다. 야 엄청납니다. 보증을 서주는데 그것도 이자 안 받고 무상으로 보증을 서주고 건설 공사를 넘겨주고. 자 그러면 박사님 이상하잖아요. 뭐가 이상합니까? 아니 이렇게 해주면 이거 걸릴 거 딱 뻔하잖아요. 그렇지. 아, 이렇게 해도 되냐? 아,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.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이게 배임이에요. 그렇지.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 주주들은 이거 다 배임이고 이거 횡령이고 회사 돈 갖다가 무이자로 주면 그 횡령한 거예요. 배임한 거고. 근데 이상하잖아요. 어떻게 이렇게 배임을 하고 횡령을 그 하고. 뒤에 누가 있냐? 아, 문재인, 이재명 뭐 다 이렇게 연결. 바로 그 얘기입니다. 이 호반건설이 광주에서 시작 광주 사람이에요. 김상렬이가.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지금 송영길 뭐 임종석 쫙그 호남 세력 뭐 이해찬도 뭐 연루됐을 거라고 보는데 대장동 된 거 보면은 이제는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믿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정말 배임하고 횡령하고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. 그런데 아 이게 말이죠 공소시효가 지났어요. 오마이갓. 예, 지금 그래서 처벌을 못해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제 알고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걸 수사를 하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공소시효가 아웃된 거야.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아요. 처벌을 안 받아. 그래서 과태료 608억 때린 때린 걸로 끝이야. 그러면 안 되지. 이 과태료 608억 때린 것도 분명히 또 저것들이 이제 또 이제 소송 걸 겁니다. 소송 걸어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판사 꾸어 삼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처벌을 못 하는데 얘들이 계산을 했겠죠. 공소시효가 얼마 되고 계산을 한 거지.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히 비호를 해주니까 그 비호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호반 건설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호반 건설의 그 두 아들도 떼돈을 벌었고 근데 그 돈을 버는 것이 불법과 비리로 이렇게 돈을 벌었다. 아빠 찬스로 벌었다.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대장동과 그렇게 난리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? 대장동이 불공정하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리 떠는 거죠. 호반은 더 불공정하다니까요. 아니 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정말 제가 대장동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이 인허가 사업 따내는데 여기 뭔가 지금 이재명하고 훈작훈작했죠. 그다음에 박영수가 PF 대출 때 훈작훈작했죠. 그러면 호반은 훈작훈작 안 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호반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서울신문을 인수했잖아요. 호반이 서울신문을 인수하고 또 두 개의 또 이 언론사를 인수했어요. 그래가지고 호반이 언론사만 나오면 다 인수 아도치려고 그냥 눈이 빨갛다는 말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방패막이 하고 정관계 로비하고 자 그러면 호반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결정적인 거지 정말 말씀드립니다. 이 호반 건설이 있었고 호반 건설 주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자기 회사 있고 아들 주택 이걸 합병을 해버렸어요. 또 이제 합병을 해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서 그 아들이 54.7%를 확보했어요. 경영권을 넘겨줘 버린 거야. 이제 호반건설 지가 갖고 있던 호반건설하고 아들이 갖고 있던 호반건설 주택을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께 된 거야. 근데 이 과정에서도 과연 어떤 비리와 부패가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물론 증여 아니야 증여? 그렇죠. 그럼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합법적인 것처럼 했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것들을 싹 이렇게 하는 거야. 야, 문재인 비호 아래. 자, 뭐 비호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니까 수사가 돼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니까.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를 못 해요. 참 이거 미치겠네. 이게 보십시오. 이재용은 말이죠. 자, 비교를 해봅시다. 최순실한테 그야말로 뭐 이재용이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재단 만든다니까 몇 푼 줬다가 어쨌든 삼성에서 본 몇 푼 큰 돈도 아니잖아요. 그거 줬다가 깜빵 생활하고 깜빵 생활하다가 너무나 이재용이가 이 바른 사람이라서 아프다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이 봉황년 이렇게 해갖고 창자를 절단했어요. 이재용이가.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지금 이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? 이 호반건설이라는 데는 이렇게 엄청난 지금 비리와 부패가 지금 엄청나게 쌓인 것 같은데 지금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처벌도 안 받고 뭐 608억 뭐 과징금 낸다고 하지만 그거 낸다 하더라도 경영권 승계하고 이게 뭡니까? 그래서 결국
이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 저렇게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고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야, 이 공정경제 이거 정말 공정경제를 다시 화두로 삼아야 되겠다. 그리고 지금 대장동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이 얘기할 것이 뭐냐면 이재용 그 삼성그룹 말입니다. 제가 삼성그룹을 비하하려는 뜻이 아니에요. 분명히 이제 A는 A고 B는 B입니다. 삼성그룹이 이 건이 돌아가고 그 상속받고 나서 상속세 내느냐고요. 지금 주식 다 팔고 있어요. 맞아요. 상속세가 어마어마합니다. 얼마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상식세가 그 50%만 넘으면 50억 30억 초과 30억이 초과되면요 50% 내야 돼. 50%입니다. 30억만 초과되면 50%야.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내야 돼. 근데 또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또 60% 정도, 70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1억 원 이하는 10%입니다. 5억 원 이하는 20%, 10억 원 이하는 30%, 그 다음에 30억 초과는 50%, 10억까지는 30%, 30억까지는 40%, 30억이 넘으면 50%. 예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속세를 저는 이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이 김상열 호반건설이 상속세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. 피했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재용은 그야말로 얼마나 우리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이거니. 어쨌든 그건 분명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상속세 내느냐고 정말 허리가 휘어지고 지금 다 주식 팔고 있어요. 그러면 삼성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사실은. 그렇게 중요한 회사가. 그런데 호반건설은 이런 불법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내고 회피시킨 거. 그럼 608억 내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그 과징금 낸다 하더라도 말이죠. 처벌도 안 받고. 저는 그래서 이번 이 호반건설 요거를 특히 이제 오늘 이번기 TV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상속세도 사실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손을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렇게 상속세를 갖다 회피하는 그야말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말 관리해야 된다. 근데 호반건설이 그 대장동 그 이재명 팀하고 연결돼 있던 건 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? 그거는 이제 호반건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거든요.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거기서 건설을 했거든요. 거기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건설을 따내는 과정에서 아니 그 대장동 그 사업의 해오는 건설 사업에서 근데 호반건설이 어떤 불법인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. 근데 어쨌든 거기서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의 뭐가 있었는지 내지는 이 호반건설의 꼭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재명이라든지 대장동 이 불법을 밝히기 위해서 호반건설 압수수색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호반건설이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서울신문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야말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서울신문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실은 보도하고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. 이것도 그냥 608억 과징금 맞았다. 이 사실 보도예요 그냥. 사실 보도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왜 파내지 못하고 기자들은 뭐 했으며 이렇게 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럼 기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도할 책임이 있잖아요. 수사기관도 또 수사할 책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정권의 비호를 받고 내지는 언론사의 어떤 비호를 받고 이런 것 때문인지 그래서 어쨌든 호반건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통해 가지고서 경영권도 승계해주고 자식들한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뭐 과태료 608억 나왔는데 이거 내면 끝낸다. 과징금은 끝난다. 근데 그것도 뭐 또 안 내겠다고 소송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상속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재용 거기 그 대단한 어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헌신한 회사인데 거기는 지금 뭐 상속세 내느냐고 정말 허리가 휘어지고 이런데 여기는 상속세 다 피해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호주는 말이죠 상속세가 0이에요. 호주는 상속세가 0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부자들이 다 호주로 가고 있어요. 지금 세계 부자들이 다 호주로 몰려들고 있는데 상속세가 대한민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어요. 그러니까 뭐 0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그 합리적으로 그냥 매겨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시면 30억만 넘으면 상속세가 50%니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하면 60% 70% 되니 공산주의냐?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? 뺏어가는 그래서 K폴 제가 K폴 정치연구소장 아닙니까? K폴 정치 저는 뭘 생각하느냐면 이 상속세 반드시 조정해야 됩니다. 이거. 상속세 조정해야 되고 법인세 없애야 돼. 이거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? 여러분 듣고 계신 30억이라는 돈 요새 아파트 하나면 30억이에요. 근데 그게 50%를 내야 돼. 30억 넘으면.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. 이거는 사실은 사회주의죠. 사회주의.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문제도 한번 우리가
제대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 이봉기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점검하실 겁니다. 예. 문재인 그 정권 때 BOR에 엄청나게 큰 호반건설 그래, 그런- 뒤에 뭐가 있다.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예. 지금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만 이런 거니까. 예, 대장동하고도 지금 연결된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인맥들이 여러 가지 이상하게 많더라고요. 엄청난 그 호반 건설이 이제 터졌습니다. 예. 네,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